당연한 것들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냥 엄청 많아요. 가장 많은 하는 이야기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걸 하나 발견하면 그냥 떨어뜨려 버려요. 지금 만나는 선생님이 정확한 매뉴얼을 모른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바꾸시는 게 안녕하세요. 실용음악과 입시 전문 선생님 오슬기입니다. 제 제자들 학교 보내면서 그리고 제가 입시 준비하면서 알고 있는 노하우들 그리고 좋은 팁들 말씀드릴 거고요. 합격자들의 공통점, 제 견해까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실용음악과를 준비하는 입시생이시면 굉장히 유익할 겁니다. 첫 번째, 기본기가 좋다. 저는 제가 예대 생활하면서 그리고 음악 생활하면서 예대생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정말 모두가 기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 직업 특성상 학생들도 많이 생기고 타학교 학생들도 많이 보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학생들끼리 기본기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학교 붙는 제자들이나 떨어지는 학생들만 봐도 기본기를 얼마나 많이 보는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데요. 그럼 기본기에 어떤 것을 보느냐? 일단 리듬. 1차 때 붙었는데 2차 때 떨어지는 학생들이 리듬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현직 교수님들이 2차 때 심사부로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가장 큰 기준점 중 하나가 리듬입니다. 리듬은요, 생각보다 난이도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요. 이 리듬이 된다, 안 된다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개념이 아니고요. 리듬이 얼마나 더 정확한지 그리고 더 섬세하게 그룹으로 탈 수 있는지 등등등 이 스킬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이것도 리듬만 생각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큰 이유가 돼요. 리듬만 해도 공부할 게 진짜 많거든요. 하나의 일화인데요. 보컬의 임도혁 아시죠? 그 임도혁이 저랑 동기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떻게 붙었냐면 리듬 타는 거, 그루브 타는 거 보고 교수님이 이제 괜찮다고 생각해서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노래도 잘 불렀지만 그것만 해도 리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기본기의 두 번째, 음정. 이 음정은 절대 빠질 수가 없는 게 제가 본 예대 학생들 중에서 음정 나가는 친구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연습하면서나 합주하면서 음정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연습이 안 돼서 간혹 나가는 경우지 음정 자체가 나쁜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또 음정이 나가면 본인 스스로가 이제 체크하고 인지해서 금방 고칠 수 있는 경우에요. 귀가 좋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금방금방 고칠 수 있는 거죠. 여튼 제가 본 학생들 중에서는 음정이 나쁜 친구들은 없었어요. 지금 제가 음정하고 리듬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만 신경 써서 잘해도 음악에서는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특히 학생인 경우엔 더 그렇죠. 이 두 가지만 잘해도 시험장에서 크게 이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걸 섬세하게 생각하고 훈련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이게 리듬하고 음정이 재능으로만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거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완벽하게 좋아질 수 있는데 이거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은 좋은 훈련을 통해서 누구나 잘할 수 있는 문제예요.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세 번째, 악기 숙련도. 예대 입시 같은 경우는 악기 숙련도도 굉장히 크게 따지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악기를 잘 쳐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연습 무조건 많이 하고 오래 한 사람이 유리하긴 하는데요. 학생다운 느낌보다는 솔직히 잘하는 사람, 프로다운 느낌에 가까운 사람을 더 뽑는다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악기적인 테크닉, 보컬이면 보컬 테크닉을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제 공부해야 하는데요. 이것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가능한 이야기고요.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합격자들의 공통점, 준비성이 철저하다.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닌가 생각 들 수 있는데요. 이게 꼭 들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내가 준비한 이 정도가 덜 준비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를 해가도 뭐 떨어질지도 모르는 입시인데 실제로 학생들을 보면 당연한 것들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냥 엄청 많아요. 거기 입시장에서 학교 학생들이 스텝을 보잖아요. 그 친구들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합격해서 들어온 학교이고 또 학교 들어와서 동기들, 선배들 봐서 알고 그 입시생들 와서 시험 보는 거 봐서 알고 있고 교수님들 표정 보니까 아주 잘 알죠. 저도 포함해서 그 친구들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가장 많은 하는 이야기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뭘 준비해야 하는지, 뭐 얼마만큼 잘하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적으로 선생님이 비교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줘야 하는 부분인 건데, 그리고 준비를 하실 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분들이 많아요. 이거 좀 중요한 건데요. 내가 이거는 엄청 잘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높게 평가해 주실 거야. 그러면 이제 붙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안 되는 걸 연습해서 보완하는 식으로 밸런스를 잡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블루스를 엄청 잘해요. 그러면 블루스를 연습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이제 블루스를 시켰으면 좋겠다 하고 입시장에서 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준비가 이제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왜냐면 블루스만 연습을 많이 하고 다른 건 비교적 준비가 덜 된 형태인 거니까요. 입시장에서는 생각보다 비스무리한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제 봤을 땐 그런 거죠. 그래서 못하는 걸 하나 발견하면 그냥 떨어뜨려 버려요. 잘하는 거 엄청 잘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이제 입시장에선 이 학생이 이걸 잘할 것 같으면은 다른 걸 시켜보거든요. 이제 못하는 걸 시켜봐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톤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친구가 있었어요. 인토네이션이 좀 이상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딱 발라드를 시킬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한 달 동안 발라드를 연습을 하자 하고 발라드 준비를 했어요. 이제 그 친구랑 이제 동아방송대회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 학교에서 딱 발라드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를 딱 붙었죠. 예, 그런 식으로 학생이 이제 못할 것 같으면은 그 학생한테 이제 안 될 것 같은 걸 시켜보는 거예요. 단점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이제 저희는 밸런스를 잡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는 게 준비를 잘하는 방향인 거예요. 프로페셔널 하다는 게 못하는 걸 줄이고 잘하는 걸 조금씩 많이 만드는 개념인 거잖아요. 입시장에서는 이제 그걸 좀 따지는 거죠. 뭐 하나를 굉장히 잘해서 교수님 마음에 들 수는 있어요. 뭐 교수님들끼리도 취향은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는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마음에 많이 들어가지고 무언가 좀 계속 시켜보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시켜봤을 때 잘 못하면은 이제 떨어지는 거는 매 한 가지거든요. 근데 뭐 엄청 마음에 들어가지고 시키는 걸 더 시켜볼 수 있어요. 근데도 아까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못하는 부분이 보이면 그냥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위주로 연습을 많이 해가시는 게 맞는 방향인 거예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떨어지는 분들이 이게 여기에 많이 해당되거든요. 못하는 거 위주로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을 굉장히 잘 만나야 합니다. 선생님이 그 기준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되죠. 선생님이 아닌 학생이 뭐 어떻게 알겠어요. 입시에 대해서.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뭐 시험을 여러 번 본 것도 아닌데 말이죠. 이 정도까지만 연습하면 돼. 혹은 너 이거 못하면 학교 떨어질 거야. 알고 있어야 돼. 라고 겁을 준다든지 입시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가진 선생님을 만나면 정말 큰 행운이고요. 그때는 열심히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을 구하지 않았거나 지금 만나는 선생님이 정확한 매뉴얼을 모른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는 바꾸시는 게 본인한테 좋습니다. 저희 한국 학생들은요 너무 착하고 시키는 것 위주로 잘하는 스타일이라서 한번 선생님이 결정되면 잘 안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선생님 너무 중요하니까 엄마가 선택해준 선생님 말고 처음에 결정된 그런 선생님 말고 학생들 본인들이 스스로 잘 알아보셔서 좋은 선생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대 합격생들의 공통점은
집중력이 좋습니다. 뭐 하나 빠져들면 확실하게 잘하는 스타일 있죠?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하나 준비해 가면 철저하게 하고 또 연습하면 확실하게 제대로 하고 같은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진취적이었어요. 또 이런 친구들은 사실 어딜 가나 잘하는 부류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서 잘한다, 잘한다, 칭찬받고 또 1등 하거나 이러면서 성취를 만끽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성취욕이 생기고 또 열심히 하고 집중하게 되는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작용을 받고 또 잘 이용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또 섬세하고 디테일하기도 한 것 같아요. 음악은 연습의 과정이 너무나 길고 힘든 여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서 크게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집중을 잘 하지 못하거나 힘들다거나 하면 뭔가 하나하나 제대로 잘 못 끝내고 막 이런다면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는 게 좋습니다. 성취를 느낄 수 있는 연습을 하고 있는가, 그런 환경인가 또 생각해 보시고요. 연습을 3시간, 4시간 뭐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연습에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해드릴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다음에 제가 영상을 만들게 되면 그때 영상을 꼭 만들어 보겠습니다. 댓글이나 뭐 만들어 주세요 하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반드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집중력이라는 거는 습관하고도 연관이 크기 때문에 갑자기 막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뭔가 해결되지 않고 신경 쓰이는 요소가 있으면 해결을 하고 생각을 잘 정리하고 시작을 하면 그 전보다는 집중력이 훨씬 좋아질 거예요. 본인이 연습을 하면서 나의 집중력이 좋다, 나쁘다를 판가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선생님이 알려주고 그 방향을 지시할 수 있어야 돼요. 서울예대 학생들은 대체로 집중력이 다 좋은 학생들이었어요. 보통은 의지가 강하고 열정이 강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의지가 강하고 열정이 강한 학생은 너무 많습니다. 모두가 그래요.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하는 애티튜드고요. 만약에 의지가 없고 열정이 없으면 그건 음악을 하면 안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의지가 강하고 열정만 강해도 그 정도로는 안 되는 입시 경쟁입니다. 현명하게 준비하시고 계획하고 생각해서 디테일하게 잘 짜서 정확한 하루하루를 생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궁금한 게 있거나 더 질문할 게 있으시면 저한테 메일이나 댓글 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